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 철회하고 싶다라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을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 실질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약까지도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이수페타시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서상에서 근거를 가지고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이수페타시스는 제이오를 인수함에 있어서 마음대로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는 또 유상증자에 관련해서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지만은 앞으로 또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주가가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또 계약서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자료 화면 이게 공시첨부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이오와 이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이 공시 내용의 첨부 파일 이걸 확인해 보면은요.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기본적인 계약 내용들을 저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95페이지짜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8조 해제에 대한 계약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건 아니면은 제이오 인수를 포기하건 여기에 있어서 유상증자 제이오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 목적 설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이오 인수 신주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전환사채를 또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느냐 그 내용들을 봐야 될 텐데 이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계약에 의한 계약금의 수수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제이오가. 그리고 지급을 했고요. 15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 1방은 계약금의 포기 아니면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내용 자체만 보면은 계약금의 포기를 바탕으로 어떤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호부터 해가지고 총 8개 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요. 결론은 한 군데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서로 간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 여하에 따라서 그 계약금, 이 계약금에 대한 이 소유가 나눠진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좀 쉽게 제가 압축하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계약금, 이 158억은요.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은 매수인 이수페타시스죠. 이수페타시스가 책임을 질 때 이 계약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든지 아니면은 채무 그리고 세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신의성실 의무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감안하고서라도 가장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매수인 이수페타시스 책임질 때 아니면 제이오가 책임질 때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이오가 잘못을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잘못하면은 매도인 제이오가 계약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아직까지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수페타시스나 제이오가 둘 중 하나 어느 한 군데서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이오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숨겨놨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페타시스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스페타시스 책임이나 제이오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두 개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세 번째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 요인에서 법원이나 정부 기관의 금지 조치일 때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요. 정부 기관의 금지 조치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함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나 제이오의 책임이 서로 아닌데 법원이나 정부의 어떤 제재가 있을 때 계약금은 반환될 가능성이 크고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유상증자도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계약금은 계약의 해제 책임 소재에 따라서 매도인, 제이오나 아니면 매수인, 이스페타시스에게 반환되는 구조입니다. 책임이 없는 상황이면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부 요인. 불가항력적인 요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 금감원이 두 번째로 유상증자에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이제 다시 정정해서 내라고 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여기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약 내용들을 제가 쭉 훑어보다 보니까요. 여기에 있어서 서로 간에 민법상으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이 해제된다?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가장 확실한 거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 이게 제일 최선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서도 8-1 이 조항에 의해서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 이거는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계약은 제이오 인수하는 데 있어서 주식 인수 관련해 가지고 거래 종결 전에 당사자들의 서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서면 합의에 따라 해제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내세우는 거죠. 서로 간에 원만한 합의로 인해서 상호 합의에 의해서 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막연한 부분이 있죠. 둘이 어떻게 합의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또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이 계약금 한번 보세요. 계약금 조항 관련해 가지고 매수인은 이스페타시스는 본 계약 체결의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약 158억입니다. 계약금을 매도인 제이오 명의의 은행 계좌에 즉시 결제 가능한 원화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질권 설정을 해놓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의한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포기로 이 계약 자체가 해제되기 어렵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저희는 이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요. 민법 제565조 계약 해제를 위한 수단으로 민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계약 해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계약금 포기하겠다라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 인수 포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계약금을 포기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뜻. 제이오 또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뜻.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금액이 거래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인데 계약 해제는 오직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민법상에서 정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 방식은 여기서 배제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쓸 수 없다. 계약서에서 적힌 대로만 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제가 가능한 요건 중에서는 제이오가 책임이 있건 이스페타시스가 책임이 있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금감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하라고 공시만 나왔다 하면은 이스페타시스 주가 오르잖아요. 오르고 이 올랐다가 다시 이스페타시스가 정정신고서 제출하게 되면은 주가 빠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다시 줄줄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수 계속 추진하게 되면은 주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 그리고 그 안에서 인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해야 되고 금감원의 제동으로 인해서 유상증자 철회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직접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 거래를 불허하거나 승인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독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대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공시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대한 검토, 그래서 인수 과정에서 작성된 주요 사항 보고서, 증권 신고서, 유상증자, 공시 자료를 검토한다. 그래서 여기에 허위나 부정확한 공시, 투자자의 중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정정하는 요구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 너 인수하면 안 돼. 이런 걸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감원의 가장 큰 힘은요.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 거래나 아니면은 부정한 자금 조달, 공모 위반, 그리고 불공정 거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법적 제재, 검찰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에 좀 특화되어 있지. 이 금감원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통한 이수페타시스가 제휴를 인수하는 이런 경영적인 상황 있죠. 여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적 문제나 규제 위반에 대한 발견할 때 규제 위반에 대해서 발견했을 때 간접적인 압력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계약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간의 책임, 서로 간에 상대방이 어떤 누가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제이오나 그리고 또 이스페타시스가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내용을 숨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금감원도 여기에 대해서 제2호 인수하는 거 불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독점이나 아니면 거래처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허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저희가 모르는 게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제이오하고 이스페타시스 간의 주주간 계약서 이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계약서 내용만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어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용들을 찾아서 제가 오늘 공유를 드린 것이고요. 이 계약서 내용 자체만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시 이 금감원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이오 측 입장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 네 책임이야. 주주간 계약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자금 조달을 못할 시에 유상증자가 불발될 시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 유상증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이건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주간 계약서에 써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막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이오 측 입장은 안 그런데 이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어떤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유상증자라는 그리고 제2호 인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주가도 계속 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자금 조달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인쇄 회로기판 있죠. 이 엔비디아 향으로 공급해야 되는 이런 물량들 그리고 다른 거래처를 위한 물량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부 자금 같은 경우는 신규 시설 투자하는 거 여기에 쓴다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면은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내용 확인하면서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을 때 제2호 인수를 포기하게 됐을 때 이런 상황별로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과 함께하는
이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에서는요. 저희는 이수페타시스의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권이고요. 이제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놓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멤버십 채널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이수페타시스 보고서 직접적으로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에서 써서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12일 날 11월 12일 날 매수 언급 처음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 신규 매수 의견을 12일 날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12월 3일 날 상승을 했었죠. 그때가 금감원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신고 요구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다음 영업일에 일정 부분 수익 실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언론 보도를 나온 것을 바탕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지오릿 에너지라는 종목도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린다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딱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게요. 우선은 매수 유망 종목, 신규 매수입니다. 신규 매수 유망 종목. 그래서 신규로 계속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그래서 저희는 매수 의견을 드린다라고 해서 매수 유망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 이 의견을 드리고요. 공시로 잡힌 매수 유망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도 테마가 자꾸 바뀌어가면서 종목들이 회전을 해요. 그리고 자꾸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지금 뚜렷한 주도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시와 그 다음에 주도 테마 관련해 가지고 신규 매수에 대한 유망 종목 언급드리고 매도에 대한 언급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채널 입장해 계시면은요. 우선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여러분들께 시뮬레이션 상으로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을까?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 나온 거 최근 들어서 차바이오텍도 있었죠. 이런 공시 나오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JO를 인수를 하건 인수를 하지 못하건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드리면서 저희는 수익 구간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입장하시면은요. 저희가 매수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매도 언급드렸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 매수 언급을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 매수 의견 드린 날에 이때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다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 입장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라요, 유료입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종목 발굴하고 종목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 조사와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금액 같은 경우도 오픈을 지금 영상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차 이 사칭 채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카카오 오픈 채팅이나 이런 것들 검색하잖아요. 텔레그램 채널 검색해서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사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칭 채널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 월 10만 원, 월 25만 원 3개월에 25만 원이면은요. 하루에 2,700원 정도 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데서 다른 금액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금을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정식 등록되어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 원하시면은 현금 영수증도 끊어드리고요. 주식하는 사람들 이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 이외에는 따로 비용을 받는 게 없고 이 돈 이외에도 받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라고 영상에서 언급해드리고 사칭 채널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010-7549-6912번 이 번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 원하신다라고 하면요. 이 번호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종목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고요. 매도 의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걸 꼼꼼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그리고 자문사 거쳐서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멤버십 채널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들 금융투자협회 관련 자격증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정보 잘 공유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